싱가포르는 3월 24일 어제까지 총 558 케이스가 됐어요. 근래 며칠 동안은 새로 확진된 케이스 중에 거의 70에서 80%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싱가포르 정부에서 다시 새로운 정책을 내놨는데요. 3월 26일 11시 59분부터 직장하고 학교를 제외하고 10명 이상 모이는 거를 금지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가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10명 이하를 해야 되고 각자 사람들이 1m씩 간격을 띄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나, 나이트클럽, 디스코, 그리고 극장, 시네마, 가라오케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업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또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이게 지금 3월 26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3월 26일 11시 59분이면 거의 자정이잖아요. 그랬더니 각종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페어웰 파티를 기획을 한 거예요. 정부에서는 250명 이하로 받아라. 그리고 가능하면 1m 거리 간격을 유지해라 하는데 250명 받아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1m 간격 유지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경찰도 배치될 거라고 하는데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시기에 굳이 꼭 이렇게 나이트클럽을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몰이나 뮤지엄이나 어트랙션은 계속 영업은 하는데 최대한 인원을 줄여야 한대요. 그래서 16스퀘어미터당 한 사람이 있게끔 하라고 합니다. 몰 같은 데 가보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가서 식사를 한다 그러면은 10명 이상이 같이 하면 안 돼요. 회사에서 단체로 회식 같은 거 이런 건 절대 안 되겠죠. 10명 이하 사람들만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인도어건 아웃도어건 간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거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뮤지엄 그룹 투어라던가 아니면은 뭐 세일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몰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면 안 되고요. 줄을 서거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장소에서도 사람들이 간격을 띄우고 있게끔 해야 된대요.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면 그냥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발견될 경우에는 페널티를 물린다고 해요. 싱가포르에는 가이드 워킹 투어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부 지금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학원도 다 금지시켰어요. 모든 종교적인 행사도 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무슬림 사원뿐만 아니라 교회나 절이나 다 금지가 됐고요. 단지 개인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건 괜찮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서 기도할 때도 그 건물 안에 10명 이하의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컨퍼런스나 콘서트나 스포츠 이벤트 같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들도 다 금지가 됐고요. 생일 파티나 웨딩 같은 어떤 소셜 게더링 행사 같은 경우에도 10명 이하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례식 같은 경우에도 가족 구성만 하고 10명 이하로 하라고 합니다. 3월 27일부터는 만약에 그때부터 싱가포르 살고 있는 뭐 싱가포리언이건 아니면 학생 비자건 롱텀 비자건 여기서 워킹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싱가포르를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정부에서 치료비를 대줬거든요. 근데 3월 27일부터는 나갔다 들어온 사람 중에 걸린 사람은 정부에서 치료비를 하나도 안 대준대요.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들한테 출국 금지 시킨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면은 스페셜리스트한테 가서 잠깐 그냥 상담만 하고 나오는데도 몇백 불이 나오거든요. 병원비가요. 근데 이거를 치료를 만약에 뭐 2주건 3주건 한 달이건 받는다. 그러면 아마 치료비가 수천 불 나올 것 같아요. 뭐 봉쇄 이런 단어는 쓰진 않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국경을 봉쇄한 거나 다름없는 조치를 한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모든 활동들이 금지가 됐었거든요. 노래교실이나 취미생활 하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금지가 됐었는데, 이거를 4월 30일까지 더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소셜 게더링을 피하고,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를 피하고, 단지 그냥 일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음식을 사러 가거나 이럴 때만 나가시라고 권하고 있어요. 각 세계에 퍼져 있는 싱가포리언들이 요즘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하고 영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확진자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25일 11시 59분부터 미국이랑
영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전에는 그냥 자가격리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이 사람들을 다 공항에서 한꺼번에 태워가지고 호텔로 옮겨가지고 14일 동안 격리를 시킨다고 합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중에서 3월 14일 이후로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구라도 영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아세안 컨트리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14일 동안 집에 머물러야 되고요. 3월 25일 이후에는 나라 관계없이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4일 동안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주부터 병원에 입원은 해 있는데 증세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개인 병원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다 국립병원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D 리조트라고 한 5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리조트에다가 시설을 마련해 놓고 앞으로 이렇게 지금 병원에 이미 있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D 리조트 쪽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상을 확보해야 돼서 그렇게 할 거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거의 출국 금지 조치를 시킨 이유가 지난주에 싱가포르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해외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텀방한 기간 동안에 굳이 해외에 나간 사람이 1000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아예 이렇게 지금 막아버렸어요. 아예 해외로 나가는 거를. WHO가 우리나라한테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같이 연구하자 그러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국립암센터 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첫 환자 생겼을 때부터 데이터를 꾸준히 모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단지 치료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준비사항 할 게 굉장히 많나 봐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나 봐요. 이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메르스 때는 아시아에서 거의 우리나라만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WHO에서 어떤 데이터를 달라고 했었나 봐요. 근데 그때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대요. 왜냐면은 정부에서 데이터를 모으지 말라고 했었대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데이터를 줄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환자부터 데이터를 꾸준히 모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여러 나라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수고하고 계시는 정은경 본부장님요. 그분도 메르스 때 현장에서 일하신 분이잖아요. 현장 지휘반 대표인가 그렇게 일하셨는데 메르스 때 환자 동선을 숨기다가 한 병원에서 많이 감염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중에서 거의 우리나라만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의 감봉을 시켰대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많이 그 직책을 그만두고 나가신 분들이 있대요. 왜냐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체벌은 체벌대로 받고 감봉으로요. 근데 정은경 본부장님은 그냥 감봉을 묵묵히 감수하면서 끝까지 계속 그 분야에서 일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각자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나라 정부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